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같이 이렇게 확률과 통계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졸린 사람들은 지금 빨리 잠 깨고, 자, 집중해서 다시 한번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저번 시간까지 뭘 배웠는지 잘 기억나요? 우리 어떤 이상 확률 변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확률 분포표를 그리고 거기 안에서 이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각각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우리 몇 가지 예시를 통해서 직접 한번 계산해 보고 그 과정, 그 원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가졌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뭐 선생님이 저번 시간 마지막 부분에 오늘부터 이항분포에 대해서 배우겠다라고 했었는데, 자, 선생님이 좀 마음이 급했었는지 뭐 하나를 빼놓고 왔어요. 자, 오늘부터 이항분포를 하는 게 아니라 이항분포는 다음 시간부터 하도록 하고, 자, 오늘은 조금은 더 특별한 모양의 확률 변수, 그것들의 뭐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한번 살펴보고 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그 특별한 모양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그 특징들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같이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하려는 그 특별한 모양은 여러분들 뭐 1학기 때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은 기억하겠지만 이런 모양이에요. 막 되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다면은 이번에는 ax 더하기 b라는 그런 꼴. 이때 a, b는 그냥 상수인 그런 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이 확률 변수 앞에다가 어떤 수가 곱해져 있고 또 어떤 수가 또 더해져 있을 때는 각각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이 공식만 외우고 있는 친구들 많은데 이 공식만 외우면은 그게 오래 이렇게 기억이 지속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원리까지 그 좀 우리가 어느 정도 직관적으로 파악해보고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차근차근 듣는데도 집중하면서 들어주는 그런 모습은 잘 지켜주세요.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예시를 통해서 우리 직관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봤는데 국어, 영어, 수학의 성적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해요. 40점, 80점, 60점. 자,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 세 과목에 여러분들 평균은 몇 점일까요? 평균은 여러분들 어렵지 않겠죠? 다 더해서 세 과목이니까 3으로 나눠준다면은 얘는 60점이 된다. 그래서 평균이 원래 60점이었다. 자, 평균이 60점이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런데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막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자, 성적을 올렸어요. 자, 성적을 어떻게 올렸냐면은 40점을 50점으로, 80점을 90점으로, 60점을 70점으로 올렸다라고 해볼게요. 자, 지금 보니까 다 10점씩 올라간 걸 볼 수 있죠. 여기도 10점, 여기도 10점, 여기도 10점. 자, 이렇게 10점씩 올렸을 때, 자, 평균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여기서 노란 색깔 점수의 평균은 똑같이 다 더해서 50에다가 90에다가 70을 다 더해서 똑같이 3으로 나눠주면은 자, 몇 점이 나올까요? 70이라는 평균이 나온다. 자,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얘도 똑같이 10점씩 올리니까 평균도 60에서 70으로 10점이 올라간 걸 볼 수 있어요. 자,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자, 이게 바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 10점, 여기서 10점, 그리고 여기서 10점이 올랐으니까 자, 전체적인 증가한 양의 그 평균을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자, 얘도 10점, 10점, 10점씩 올랐으니까 증가한 값의 평균이 바로 10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 과목의 평균도 똑같이 10점이 오르게 됐다. 모두 다 같은 값으로 오르게 됐으니까 그 평균도 똑같은 값으로 이렇게 오르게 된다는 거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료값에 같은 값을 계속 더해 나간다면은 평균도 그 값을 더하는 꼴로 나타나겠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좀 더 일반적인 그런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평균은 2로 쓴다라고 했죠. 자,
평균 2에 어떤 확률 변수에다가 어떤 값을 더했을 때 x에다 b를 더했다면은 얘는 양수여도 되고 음수여도 되겠죠. 그래서 얘를 더한다면은 자, 우리가 어떻게 나왔느냐, 원래의 평균에다가 그 값이 더해진 상태로 나오게 됐다. 그래서 원래의 평균에다가 ex에 그 값이 더해진 그래서 이 더하기 b가 밖으로 이렇게 나와도 되더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파악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고 이 정도로 보고 또 다른 평균의 특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평균의 특징 한번 볼 건데,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이 시험에서 다음 시험 때 너무 공부를 안 해가지고 자, 성적이 모두 다 반토막이 났다라고 해볼게요. 자, 이게 반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40점은 20점으로, 80점은 40점으로, 60점은 30점으로. 자, 모두 다 2분의 1배가 돼버렸어요. 얘도 절반, 얘도 절반, 얘도 절반이 됐다라고 하면은, 자, 이때 노란 색깔, 우리 이 반토막 난 성적들의 평균은 몇이 될까요? 자, 평균을 똑같이 구해보면은, 이번에 20에 40에 30을 더한 다음에 3개니까 3으로 나눠줄게요. 자, 그러면 몇 점이 되느냐? 30이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한 가지 규칙을 찾을 수 있겠죠? 자, 얘도 똑같이 같은 값을, 같은 2분의 1이란 값을 이렇게 곱해 나갔는데, 평균도 보니까 60에서 30으로 2분의 1을 곱한 값이 나오더라.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이거는? 자, 얘는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자, 평균에서 여러분들이 같은 값만큼, 여기서도 다 이렇게 2분의 1씩 곱해줬으니까, 여기서 2분의 1 곱해주고, 여기서 2분의 1 곱해주고, 2분의 1 곱해주고. 자, 모든 자료값에 같은 수를 곱해줬으니까, 얘네를 한 번에 묶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를 한 번에 묶어줘서, 이렇게 곱하기 2분의 1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의 평균에다가 그 값을 같을 이렇게 곱한 형태의 평균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또 한번 볼 수 있는 게 평균 값에서 자료들의 같은 수들이 이렇게 곱해졌다면 평균 값에도 이렇게 곱해진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여기도 잘 이해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 한번 기호로 일반적으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평균인데 우리가 어떤 수가 곱해져 있는 평균, 일반적으로 A라는 수가 곱해졌을 때의 평균. 자, A가 곱해졌을 때의 평균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 자료도 다 같은 값이 곱해졌다면은 평균도 그 값이 곱해져서 나온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원래의 평균에다가 그 값이 그대로 곱해진 형태가 되더라. 자, 여기서도 보니까 A가 곱해져 있었는데 A를 밖으로 빼줄 수 있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평균은 생각보다 단순하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한꺼번에 모아보도록 할게요. 한꺼번에. 자, 한꺼번에 모아보면은 AX 더하기 B라는 형태의 평균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얘를 어떻게 구하느냐? 자, 얘는 일단 더해진 애부터 한번 빼내볼게요. 자, AX에다가 B가 더해진 형태니까 이렇게 빼낼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얘는 앞에 곱해져 있는 형태니까 A 곱하기 2X 더하기 B로 나타난다. 자, 그래서 AX 더하기 B라는 그런 평균은 우리가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게 첫 번째 평균에 대한 이 변수의 평균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공식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잘 기억하고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평균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 그러면 분산과 표준편차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자, 표준편차는 뭐 분산에서 파생된 개념이니까 우리 분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분산을 생각할 때 분산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갈 필요가 있어요. 자, 분산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분산이 나타내고자 하는 거. 분산은 이 자료들, 각각 이렇게 흩어져 있는 자료들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흩어져 있는지 그것을 나타내 준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분산값이 크면 클수록, 분산이 크면 클수록 이 평균을 중심으로 더 많이 흩어져 있고, 분산이 작을수록 이 평균 주변에 오밀조밀 모여있게 된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짚어두고 갔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 분산에서 우리 아까처럼 뭐가 더해지거나 곱해졌을 때 어떤 영향을 받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분산값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은, 자, 여기서 자료들을 이렇게 수치로 우리가 표현을 했다. 그래프로 표현을 해봤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먼저 더해보는 걸 생각해 보자면, 자, 이 값들을 일정한 값만큼 이렇게 더해서 올려주게 되면은, 자, 어떻게 됐었죠?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뭐 여기 10만큼, 아까 했던 대로 10만큼 이렇게 더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평균이 어떻게 올라갔어요? 평균도 똑같이 10만큼 올라가게 됐죠. 평균도 똑같이 이렇게 10만큼 올라가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자료들이 원래 하얀 색깔 이 자료들이 흩어져 있던,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던 거리가 노란 색깔 이렇게 이동하고 나서 10만큼 다 올려놓고 나서도 보니까 얘 그 자체를 쭉 올린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평행 이동한 거랑 똑같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정도에는 변함이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기에는, 이 값들을 더해도 분산에는 변화가 없겠구나. 그래서 어떤 확률 변수에다가 수를 더한다고 해도 그 평균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흩어진 정도, 분산에는 변화가 없다. 원래의 분산과 같게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짚고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분산에다가 어떤 확률 변수에 어떤 수를 더하든 분산값은 그대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여기 이해하고 하면 좋겠고, 자, 그럼 이제 우리 한번 곱해봐야겠죠. 어떤 수를 곱했을 때는 어떤 꼴로 나올까? 자, 이게 중요한데,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자, 분산을 우리가 어떻게 구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분산을 어떻게 구했는지. 분산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자, 이 사이사이 이 자료들이 얼마 흩어져 있는지 보기 위해서 자료를 평균으로부터 뺀 값, 얘를 갖고 오게 되었고, 자, 얘를 양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곱을 해줬어요. 자, 근데 이제 자료의 개수까지도 우리가 하나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자, 그냥 얘네들의 평균 값을 쓰자. 이렇게 약속을 해서 이런 편차의 제곱의 평균, 자, 이렇게 갖고 와서 얘를 분산으로 쓰기로 했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봐야 될 게, 자, 지금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산에서는 이 사이 거리, 얘네들 이 평균으로부터 사이 거리, 얘의 거리가 이렇게 차이 나게 됐는데, 자, 우리 이 자료들이 그러면 몇 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몇 배가 된다면은, 자, 이 사이의 거리도 똑같이 그 배수만큼 이렇게 차이가 나게 돼요. 자, 이 사이의 거리도 얘가 만약에 2배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자료도 똑같이 곱하기 2가 되고, 얘도 똑같이 곱하기 2가 되고, 얘도 아래쪽으로 2배만큼 멀어지고, 얘도 2배만큼 멀어지게 돼요. 자, 똑같은 길이만큼 이렇게 벌어지니까, 자, 그 차이들, 이 제곱한 것들은 똑같이 이렇게 4배만큼, 2의 제곱배만큼 이렇게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앞에다가 2의 제곱이 곱해진 형태로 늘어나는데, 자, 평균이니까 얘를 밖으로 빼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2의 제곱이 그대로 이렇게 빠지게 된다. 우리가 왜 제곱해서 빠지냐면은 우리가 분산을 가져올 때 그 차의 제곱만큼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 곱해진 값의 제곱만큼
이렇게 곱해진 다음에 빠지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이해하고 가면 좋겠고, 자 그럼 이렇게 제곱해서 빠지게 되니까 자 분산값에서 이렇게 곱해진 형태는 어떻게 나오냐면, 자 원래의 분산값에다가 얘가 곱해져서 나오게 되니까 여기서는 a가 곱해졌죠. 자 그래서 a가 제곱이 되어서 a 제곱이 곱해져서 분산 밖으로 빠져나오게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분산값은 이런 특징을 가지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좀 직관적으로 어떻게 공식이 나오게 됐는지 한번 살펴봤고, 자 그럼 얘도 한번 정리해 봐야겠죠. 그래서 ax 더하기 b라는 애의 분산은 어떻게 나오느냐. 자 지금 얘도 차근차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뒤에 뭐가 더해진 거는 우리 상관이 없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얘는 그냥 AX의 분산과 같은데, 자 AX의 분산은 어떻게 된다라고 했죠? A 제곱의 형태로 바뀌어서 빠져나오게 된다. 자 그래서 AX 더하기 B라는 애의 분산은 이렇게 A 제곱 곱하기 원래의 분산,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들 여기까지 잘 정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표준 편차를 볼 건데, 자 표준 편차는 뭐 따로 할 거 없이 우리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운 거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ax 더하기 b라는 애의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운 거니까 여기 지금 ax 더하기 b의 분산은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죠. 그래서 루트에 a제곱 vx를 이렇게 곱한 형태가 되는데, 자 지금 a제곱을 루트 바깥으로 빼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a가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a로 빠지는 게 아니라 절대값을 씌워서 나오고, 자 루트 vx는 우리가 예전에 썼던 원래의 표준 편차로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으니까 ax 더하기 b라는 애의 표준 편차는 이렇게 절대값 a가 곱해진 형태로 나오게 된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평균은 뭐 곱해졌건 더해졌건 다 그대로 빠져나온다. 자 그리고 분산은 뭐가 더해졌든지는 상관이 없고 앞에 곱해진 꼴만 유의해주면 되는데, 자 얘가 제곱해서 나오더라. 마지막으로 표준 편차는 얘도 마찬가지로 분산해서 따오내니까 앞에 곱해진 꼴만 이렇게 보면 되는데, 곱해진 애가 양수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잘 기억하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의 그 특징들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 가지 예시를 통해서 우리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한 가지 예시를 통해서 우리 직접 한번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이게 도대체 어디 쓰이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는지 한번 볼 건데, 자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12개의 자료를 갖고 왔는데, 자,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라고 할 거냐면, 자, 우리 올 한 해, 2020년 동안 이제 2019년으로 할게요. 자, 2019년에 1월부터 12월까지 그 한 달 용돈을 이렇게 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월에 10만원, 2월에 20만원, 3월에 10만원, 10만원 이렇게 점점 이렇게 변해가면서 용돈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할 때, 자, 근데 2019년에서 이제 2020년으로 넘어오면서 자 여러분들이 고3이 되니까 부모님께서 그래 이제 뭐 돈 쓸 일도 많고 또 여러분들 뭐 할 것도 있으니까 용돈을 2배로 올려주겠다. 자 용돈을 2배로 올려주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해볼게요. 자 우리 용돈을 2배로 올려주는 데다가 자 용돈은 2배로 올라가는 데다가 자 여러분들이 예전에 돈을 빌려줬던 친구가 있었는데, 자 그 친구가 이제 슬슬 갚기 시작하면서 자 매달 이제 내가 2만 원씩 갚아줄게. 자 이런 식으로 해봤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용돈이 2배 되는 데다가 빌린 돈이 2만 원씩 2만 원씩 이렇게 추가되는 형태가 됐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2020년에는 여러분들 매달 벌어들이는 수익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자 그때의 평균과 분산을 한번 구해봐라 라는 문제가 생겼을 때,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 2배를 해보고 이렇게 더하기 2를 해가지고 뭐 그 자료들의 평균 그리고 분산을 구해볼 수도 있겠지만, 자,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리가 배웠던 걸 가지고 한번 우리가 어떻게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더하기 2를 하면은 사실 계산이 되게 복잡해져요. 그래서 우리 더하기 2를 쓰지 않고 이 2배 하는 것도 하지 않고 일단 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2019년에 받았던 용돈을 확률 변수 X로 놓고 시작해 볼게요. 자, 2019년 용돈, 한 달 용돈. 자, 2019년에 받았던 한 달 용돈이라고 이렇게 확률 변수 X를 정해 놓는다면, 자, 얘를 이제 표로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자, X가 어떤 값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여기서 한번 찾아보니까 10만 원도 있고 20만 원도 있고 30만 원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10, 20, 30이 X가 되겠구나. 자, 그래서 X를 표로 나타낼 때 10, 20, 30이 되겠다. 자, 그리고 이 중에서 자, 이제 우리가 다 이렇게 12개 중에 하나니까 자, 10만 원이 몇 개인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10만 원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자, 12개 중에 6개다. 자, 그래서 X 10만 원을 뽑을 그 확률은 몇이냐? 12개 중에 6개. 이렇게 된다. 자, 그리고 20만 원. 20만 원 몇 개일까요? 하나, 둘, 셋, 4개. 자, 그러니까 12분의 4가 된다. 자, 만약 30만 원. 30만 원은 하나, 둘, 또 있나요? 하나, 둘, 2개. 자, 그러니까 12분의 2가 된다. 자, 그래서 얘를 다 더하면은 1이 되니까 우리가 얘를 이용해서 좀 뭔가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겠다. 자, 그럼 얘네들 좀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나타내고 가도록 할게요. 얘가 하나, 둘, 셋, 4개였으니까 3분의 1, 6분의 1이 된다. 자, 그럼 얘를 통해서 우리가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한번 구해볼 거예요. 자,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X의 평균은 몇이 되느냐? 자, 여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억나요? 자, 얘네들 서로 묶어주라 라고 했어요. 얘네들 서로 묶어줘서 각각을 다 더해주면 된다. 자, 그럼 이제 2분의 1 곱하기 10 더하기 3분의 1 곱하기 20 더하기 6분의 1 곱하기 30이다. 자, 그럼 얘가 5가 되고 3분의 20 되고 5 되니까 다 더하면 3분의 50이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2019년에는 한 달에 평균적으로 3분의 50만 원이라는 그 정도의 값을 이렇게 받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얘의 분산도 한번 구해볼게요. 자, 분산 구하는 방법에 2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로 우리 아까도 살펴봤듯이 x에다가 평균 값을 뺀 것의 제곱, 얘를 갖고 와서 얘를 평균을 내는 방법도 있었고, 자, 얘가 원래의 그 분산의 개념이었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방법도 있더라. 자, x를 제곱해서 확률 변수를 제곱해서 평균을 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평균의 제곱을 빼면은 나오는 그런 방법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는 얘를 이용해서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 두 번째 방법 한번 연습해봤어요? 자, 연습해본 친구도 있을 거고 안 해본 친구도 있을 텐데 우리 이번에 두 번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얘를 갖고 와서 이 x제곱 얘를 한번 구해봐야겠죠? 자, 얘를 구할 때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직접 한번 표를 다시 그려보라 라고 했었죠? 자, 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표를 그리는데 x의 제곱, 우리가 좀 복잡한 형태를 여기다 써주라 라고 했어요. 자, x제곱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10, 20, 30을 각각 제곱한 것들. 자, 그러면 100, 400, 900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거기서의 확률은 그대로 갖고 오라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2분의 1, 3분의 1, 6분의 1을 그대로 갖고 올게요.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얘의 평균이니까 우리가 아까 했던 대로 평균을 그대로 구하면 된다. 자, 그럼 평균 한번 구해보면은 얘네도 각각 묶어줘서 다 더하면 되니까 자, 2분의 1 곱하기 100
아, 여기 말고 여기 써줄게요. 자, 2분의 1 곱하기 100 더하기 3분의 1 곱하기 400 더하기 6분의 1 곱하기 900. 자, 여기서 끝난다라고 했나요?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 평균의 제곱을 빼준 거 이것까지 다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평균의 제곱 3분의 50의 제곱을 이렇게 빼줘야 된다. 자, 그래서 얘를 자, 여러분들 이거 계산하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자, 50 더하기 3분의 400 더하기 얘 계산하면은 150 빼기 9분의 2500. 자, 얘를 계산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자, 한번 끝까지 계산해 볼게요. 자, 이제 9로 묶어주고 자, 얘네 둘이 더하면 200이니까 200에다가 9를 분모로 올리면은 1800 더하기 자, 400인데 밑에 분모가 3이었는데 9로 바꿔주니까 1200 빼기 2500이 되더라. 자, 그러면 이제 얘네 둘이 더하면 3000이니까 둘이 더하면 3000인데 2500을 빼니까 9분의 500이 남는다. 그래서 우리 그 2019년의 용돈의 분산은 9분의 500이 되는구나. 우리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될까요? 자, 평균은 3분의 50이었고, 자, 마지막 표준 편차는 몇이 되겠죠? 자, 얘를 루트 씌운 3분의 10 루트 5가 된다. 자, 이렇게까지 우리가 구할 수 있겠어요.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싶었던 거는 2019년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아니라 2020년이었어. 2020년. 자, 용돈이 2배가 되고 빌린 돈을 이렇게 2만 원씩 받을 때 그때의 평균 분산은 어떻게 되느냐, 그걸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2020년일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020년일 때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얘네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얘네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용돈이 2배가 되고 빌린 돈이 2만 원씩 추가되니까 자, 2020년에 받는 용돈의 금액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X의 2배가 되고 여기다가 2만 원씩을 추가로 받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2X 더하기 2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바로 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2X 더하기 2의 평균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평균은 곱해진 거 더해진 거 그대로 나온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X 더하기 2로 나타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그대로 갖고 오면은 3분의 100에다가 2를 더한 형태. 그래서 3분의 106만 원이 되겠다. 자, 이렇게 평균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네요. 네, 우리 분산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분산도 구해보면, 자, 2x 더하기 2라는 애의 분산은 어떻게 나오느냐? 자, 분산은 뒤에 어떤 게 더해졌는지 상관 안 하고 앞에 곱해져 있는 것만 따져보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2가 곱해졌는데, 자,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제곱된 형태로 나온다라고 했어요. 2의 제곱에 원래의 분산값으로. 자, 근데 지금 원래의 분산값이 9분의 500이다 라고 했었으니까 여기다가 곱해진 형태로 9분의 2000이 되겠다. 자, 그래서 2020년에 분산은 9분의 2000이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얘에다 루트를 씌우면은 표준 편차도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오늘 좀 복잡한 형태, 복잡한 형태라고 해봤자 우리 AX 더하기 B라는 이런 꼴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해서 배워봤었는데, 자, 평균은 그대로 곱해진 거 더해진 거 그대로 나오고 분산은 곱해진 형태만 중요한데 뒤에 뭐가 더해졌든지 상관이 없고 곱해진 형태가 제곱이 되어서 이렇게 빠져나온다는 거. 그리고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워서 계산해도 좋고 아니면은 절대값을 씌워서 곱해진 것만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복잡한 형태의 문제를 마주쳤을 때나 아니면 뒤에 나중에 우리가 배웠던 그 표준
편차에서 표준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채롭게 쓸 수 있으니까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잘 가지고 이렇게 더 개발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진짜 이항분포를 배울 거니까 우리 이항분포 다시 한 번 더 복습해보고 오면은 이 수업을 듣는데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